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내신 등급이 중요하고 내신 등급만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능 대비는 돼 있어야 된다. 그런 학습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규 과정인데요. 국, 영, 수, 과를 하게 되고요. 수준별로 반이 운영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예비 고1은 인원이 적던 많던 간에 기본적으로 5개 반 정도로 저희가 보통 시작을 해요. 학원에 가면은 뭐 자기 아이가 좀 버려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5개 반을 편성하는 거는 공부에 대한 난이도가 상당히 상승한 과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기 위해서 오히려 앞에 반보다는 중간 반 이하부터 저희가 반을 더 이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정원이 좀 적게 편성을 또 네. 하기도 하죠. 그래서 IP 오히려 잘하는 아이들은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하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관리가 많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위반보다는 하위반이다. 최소 5가지 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반을 추가 편성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대비만 하진 않습니다. 내신 대비만으로만 대학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대비와 모의고사 대비를 적절히 이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현행과 심하죠. 고1에 올라오는 아이들, 100일 프로젝트를 하는 아이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물론 지금 뭐 고1을 올라가는 학생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이 다 해당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과목별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국어입니다. 국어는 이제 엄보영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어라는 과목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과목입니다. 중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홀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아마 부모님들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학생들 어떤 과목에 좀 점수에 신경을 쓰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 수학이죠. 네, 내신으로 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국어가 그럼 영어 수학에 비해서 그런 내신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어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부터 발목을 잡기 때문에 어휘부터 천천히 잡아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어에는 어휘 교재가 따로 있고 네. 시험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부모님들 생각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주 많이 떨어져요. 정말 중학교 때 백백백 맞아왔던 학생들도 상당히 그 인식하는 수준 차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분명히 발목을 잡는 이런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문학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능 그리고 내신에서 주로 나오는 문학을 저희가 선생님들이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요 공통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선생님들이 그 문학에 대해서 그냥 따라 읽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희 국어 선생님들 철저하게 이 문학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요. 분석을 한 부분이 어떻게 시험 문제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미리미리 가르쳐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단순히 설명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작품 분석에 대해서 테스트도 진행되고요. 선생님들이 일일이 그 작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료를 다 만들고 있고 문제까지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전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럼 시험 대비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 우선 이제 진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본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시겠죠. 어떤 이제 한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작품에 대해서 싹 분석을 하는 분석본을 학생들에게 줘요. 설명을 한 뒤에. 그리고 그 분석본에 대해서 저희 학원에 맞는 테스트 자료를 가지고 철저하게 암기시키고 있습니다. 시험 대비해서 부모님들이 암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혹가다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도 못했는데 암기를 어떻게 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100% 이해를 했어요. 암기가 받쳐지지 않으면은 모든 과목에서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때처럼 설레벌레 넘어갔다가는 중학교 때 100점 나왔죠. 고등학교 때 60점, 50점 떨어지는 경우 허다해요. 네, 이거는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도 너무 공감되는 말인데요. 네. 수학도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신이 체화시키지 않고 자신의 몸이 기억하지 못하면 그 절대 시간 내에 풀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신 대비 때는 작품 분석한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기억을 시켜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빈칸 채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반복 훈련이 병행이 된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본문에 대한 이제 학습이 다 끝나고 나서야 이제 문제를 풀려야 되지 네네. 않겠습니까? 교사용 문제라는 건 저희가 학원에서도 혹은 이제 출판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저희가 항상 시험 대비가 끝나면은 아마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이제 학교별로 기출 분석 영상을 올려놔요. 그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로 연계시킨다라는 부분 그 학교에 맞춘 맞춤식 수업으로 해서 철저하게 시험 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영어입니다.
어째 보면 국어랑 영어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국어도 첫 번째 나온 네. 게 어휘고요. 네. 영어도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단어입니다. 이 단어, 어휘에 대해서 정말 100번 강조드려도 절대 지나치지 않아요. 국어는 그래도 학생들이 어휘를 외우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빠른 편이에요, 영어에 비해서. 자신의 언어니까요. 네. 하지만 영어는 절대 어휘가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히 쌓아놓지 않으면 영어라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눈에 성과가 보이는 과목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요새 주변 학교에서 시험 대비가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교과서에 있는 단어랑 똑같은 유의어, 학생들이 보지 못한 비슷한 단어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그 본문을 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그 단어, 바뀐 단어 때문에 보기에 선택지를 못 골라요. 절반 이상은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건 그거예요. 평소에 얼마만큼의 어휘를 쌓아놨냐. 그렇기 때문에 어휘라는 이 단어라는 개념은 내신도 그리고 그 위에 수능을 수능도, 대비하는데 예. 가장 기본적인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단어 암기지 않습니까? 영어를 못하는 애들의 공통점이 쌤 저는 단어 암기를 너무 하기 싫어요. 네. 네, 그게 이제 공통점인데 영어 수업이 잡히는 날은 저희는 항상 어휘 테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상 이제 단어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어에 대해서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원칙적으로는 그날 재시험을 보고 가야 합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학생들이 안 오면은 이 학원에 단어 통과 못해서 남아있구나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은 없습니다. 네. 과제에선 타협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어 부분에서 한번 타협이 들어가면 이 학생들의 습관을 못 잡아주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단어를 외우는 습관을 계속 기를 수 있게 이제 항상 이런 재시험 제도를 꼬박꼬박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제 특히 저학년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이제 원어민 수업을 좀 이제 한 번씩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학원 철저하게 입시 학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학원에서 가르치는 영어는 회화를 위한 영어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영어 수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문 독해, 말 그대로 독해를 하더라도 이 학생들은 철저하게 그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독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거를 바꾸고 싶더라도 대입체제, 영어를 보는 대입체제는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이 학생들의 이제 문법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영어는 회화 중심이 아니라 글 중심입니다. 네. 저희가 기업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메일로 주고받는 게 많기 때문에 한국 교육에서는 아마 글 위주의 영어 교육을 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단어와 문법이 핵심이다. 문법은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이 영어에서는 다예요. 그럼 고등학교 가서 새로운 문법을 배우냐? 아니에요. 중학교 때 한 번씩 배웠던 문법에 대해서는 이 기간 때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복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새로운 문법 안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고등학교 가서 문법이 어렵다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영어 문법 수업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저희가 문법을 다시 한번 다진다는 부분. 문법 최종 복습이다. 네. 네. 100일 프로젝트 때 영어는 예를 들어 5개 반 정도가 있으면은 1개 반을 제외하고는 저희는 모두 수능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휘 그리고 문법을 바탕으로 한 독해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독해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문제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고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구문 독해 수업, 기출 모의고사 분석, 모의고사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철저하게 이제 쓰고 그리고 이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서 한 번에서 많으면 2번까지 해서 매번 저희가 모의고사 시험을 따로 보면서 학생들의 점수를 체크하고 모의고사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문제에서 뭐 빈칸 그리고 뭐 글의 순서 그리고 이제 주장 요지 찾기 보통 학생들이 약한 유형을 분석해가지고 학생별로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도 담임 담당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는 시험 대비 때는 주어진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해서 첫 번째 저희도 이제 그 문법을 바탕으로 본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처음엔 진도를 나가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보통 6단계 테스트라고 해서 첫 번째 해석 테스트,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수업할 때 이 문법이 어떻게 왜 이런 형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받아들였는지 어법 선택, 그리고 이번엔 선택하는 게 아니라 빈칸 테스트, 그리고 이번엔 좀 난이도가 올라가죠. 순서배열,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글만 나와 있는 영작 테스트. 이 6가지 단계를 딱 한 번씩만 반복시키는 게 아니라 학생별로 해서 차등적으로 반복을 시켜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서 영작 테스트는 어떤 학생들, 영어를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한 달 내내 이것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만 잡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6단계 테스트를 이 전체를 여러 번 반복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혹은 학생들의 좀 수준에 따라서 이 테스트를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네. 자료가 많이 나가고 아마 저희 학원 다니는 부모님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학생들 가방에 뒤져보면은 영어 프린트가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보셔도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문제도 유형별로 해서 저희가 뭐 순서별 유형만 따로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장 삽입, 어법 이렇게 학생들마다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학생별로 취약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다르기 때문에 네. 문제를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 놓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복합 유형이라고 돼 있는 거를 먼저 풀려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별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더라도 어떤 학생은 이제 어법 부분, 특히 이제 어법에 약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거는 어법을 어법 문제. 그렇죠. 어법만 모여지는 문제를 풀고요. 이제 또 어떤 학생들은 어법은 잘 하는데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미스가 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내용 위주로 나오는 그 내용 일치 문제나 네. 혹은 이제 그 내용이 문장 삽입, 순서별 이런 내용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리면서 그 본인이 학생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을 차근차근히 좀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평소에 얼마나 단어 학습을 잘하고 어법에 대한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그게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신 기간 때는 이렇게 잘 갖춰놨다면 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받게끔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학인데요. 수학이랑 과학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학은 첫 번째는 이제 국어 영어가 단어였듯이 수학은 첫 번째는 개념 공부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저희가 수학 수업을 하고 숙제를 해봐라 라고 하면 애들은 바로 문제를 풀죠. 개념 공부는요, 저희가 수업을 할 때만 개념 공부를 하고 다 문제를 풉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를 잘 못 푸는 학생들을 보면 개념이 안 돼 있고 심지어는 시험이 일주일, 2주일 남았는데 공식 암기가 안 돼 있는 애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학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이 개념 복습을 어떻게 시키지? 학원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려야겠지만 첫 번째는 내가 개념 공부를 잘 하고 있나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제가 이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이 공식을 암기할 때 알파벳처럼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예를 들면 루트 마이너스 1은 i다. 이게 소리내서 득음해서 영어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i를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구나. 이런 성질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야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답변을 해주고 이건 이렇게 되는 원리야.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개념이 완벽히 이해된 거다. 자,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체크리스트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깊게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i 4n은 1이다. i의 4n 플러스 1은 i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문장일 듯이 읽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여기서 숨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알파벳을 읽는 느낌으로 공부하지 말고 자신의 언어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자, 제가 이번에 한번 자신의 언어로 바꿔볼게요. i의 4n 거듭제곱이 1이라는 얘기는 i의 거듭제곱이 돼 있는데 이 거듭제곱이 4의 배수면 1로 변합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언어로 바꿔서 개념을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기 i의 4n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이다.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i의 거듭제곱이 돼 있을 때 4로 나눠서 나머지가 2면 마이너스 1로 변한다. 네, 이렇게 자신의 언어, 자신의 논리로 바꿔야 개념 공부가 된다는 거. 보통 이걸 놓치기 때문에 수학 공부가 어려운 겁니다. 네, 그거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개념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학생들한테 너 이 문제 알아라고 해서 방금처럼 자세하게 얘기가 아니라 알아 다 풀 수 있어 짱이잖아요. 그럼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짜증내요. 맞아요.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저는 개념 공부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다. 문제를 푸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애들이 막 자기가 센을 풀어야 되니 라이트 센을 풀어야 되니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개념 공부에서 이렇게 자신의 언어로 승화하지 못한다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만들었는데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답 정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오답 노트도 보통 아이들이 문제를 써요. 문제를 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보기가 싫습니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악필이 많기 때문에 노트가 좀 깔끔해야 책처럼 보여 있어야 이렇게 보기가 쉽잖아요. 차라리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틀린 문제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보이듯이 잘라서 오려 붙이는 걸 권해요. 그러면 보기에는 깔끔하거든요.
오를 붙이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몰랐던 의미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문제를 쓰고 풀이 과정을 적습니다. 풀이 과정을 적고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죠. 그러면 자신의 몸에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에 잘 풀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자신의 손으로 반복하고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답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어렵다면 제가 추천드리건데 그냥 오답 문제집을 만드는 거 추천드려요. 그냥 오려가지고 붙이고 답만 써놓는 거죠. 그 시험 들어가기 전에 자신만의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쭉 풀어보는 걸 제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답노트 오른쪽 거는 저희 이제 중2 학생이 한 오답노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오답 문제를 오려 붙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답은 꼭 써놓고 그게 풀이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적어놓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거는 수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문제집처럼 사용하자.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념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 개념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 숙제 자체를 문제만 주지 않고 개념을 다시 공부할 수 있게 숙제를 줍니다. 저희가 이제 개념서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서를 다 빈칸을 띄워놔요. 제가 이렇게 저희 온라인 홈페이지, 학습 온라인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강의를 보면서 다시 필기를 하고 다시 필수예제를 풀어보는 수업 때 한 거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게 숙제를 줍니다. 이렇게 개념 복습을 조금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우리 학원은 개념서만 시키냐? 그렇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IP반, S반, HRB반. IP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상위 심화까지 가고요. 그래야 이제 모의고사 대비가 되니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차등별로 교재를 달리하고 있고요. 이 개념 복습이라는 거는 모든 반이 다 해야 된다는 거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어는 맨날 단어 테스트가 있고 이 단어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남아서 자신이 스스로 외우고 이제 제 시험을 보고 가면 되는데 수학은 사실 학생이 혼자 남아서 제 시험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수학은 영어에 네네 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옆에 있지 않는 한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귀가를 시킵니다. 저희는 일단 귀가를 시키고 저희는 조금 야비한 방법을 쓰는데요. 이게 선생님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금요일에 이렇게 문자가 나가게 됩니다. 조금 많이 밀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수학 선생님의 입회하에 이제 채점 오답 그리고 재시험을 치게 되고요. 아니면 조금 밀려있는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안내 문자가 꼭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게 금요일마다 나가는 문자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숙제를 안 해오거나 그럴 때 토요일에 보충 등원을 하게 된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대비 학습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시험 대비도 제일 중요한 건 개념 학습입니다. 네네. 개념 학습과 오답 정리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는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가장 시험에 익숙해질 수 있게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양주 지역 내 절대적인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교과서 학습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과서 학습이고요. 이 교과서 학습이 이제 끝나고 나면 교과서 수준의 문제가 아무래도 양주 지역은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종 교과서를 다 모아놓은 교재들이 있어요. 그 교재들을 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교사용 문제입니다. 뭐 모든 과목이 저희 학원에는 이제 교사용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교사용 문제를 풀게 되는데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는 천재를 쓰는데 선생님의 출제 문제는 비상에서 온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분석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고 만약에 그 선생님이 걸렸다. 그러면은 저희가 교과서 출판사 문제도 풀려야겠지만 당연히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비상 출판사 문제도 풀리고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클리닉은 기출문제도 여기 이제 양주나 의정부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학교 해당 기출도 중요하지만 타학교 기출까지 다 풀려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요 모든 문제는 다 오답 노트를 해야 됩니다. 다 오답 노트를 하고 이 오답 문제집을 잘 푸는 모습을 선생님에게 확인을 받아야 그래야 안 혼난다. 네, 그 다음에는 과학입니다. 과학도 수학이랑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과학도 위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위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똑같습니다. 수학, 과학은 문제 풀기 전에 개념 공부부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숙제를 주면 문제만 푼다. 개념을 테스트를 보죠.
개념을 공부하게 하고 개념을 테스트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리뷰 테스트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 자료도 있고 여기 이제 흐름에 대한 것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교과서를 주면 글이기 때문에 잘 못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자료를 도식화해서 잘 알아볼 수 있게 바꿔서 개념을 테스트하는 자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자료들은 모두 시험에 출제될 그림 자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재 출판사의 과학책을 쓰고 있는데 미래에는 쓴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출판사에 있는 그림 자료가 그대로 확보가 돼 있어야 아이들이 시험 때 당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철저하게 리뷰 테스트를 만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뭐 2단계 체크리스트는 이제 리뷰 테스트 개념 위주였다면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이 개념을 조금 더 문제화시켜서 이렇게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필요한 공식이라든지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거를 물어보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3단계는 이제 학교별 맞춤 교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수학과 마찬가지예요. 여기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문제를 파악해서 그 문제들을 넣고 교과서 그림 자료, 이 리뷰 테스트, 체크리스트 그런 것들을 넣어서 학교별로 다르게 제작해서 시험 대비 교재를 나가게 됩니다. 뭐 재원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 교재 한번 펴보시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돼 있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학이랑 과학이랑 똑같죠? 네, 과학도 오답 노트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오답 문제집을 만든다라고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착각했던 개념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오히려 수학보다 오답 노트가 과학이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수학은 이게 분석하기가 아까 제가 좀 금방 넘어갔는데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쵸. 과학은 내가 잘못 암기하고 있던 거, 내가 잘못 이해했던 거를 찾았으면 되기 때문에 과학은 조금 더 쉽고 효과가 크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특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제 겨울방학은 저희가 우선 학생들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추가 수업을 좀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과목별로 해서 뭐 학년당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영어니까 영어를 기준으로 하면 어떤 학생은 어휘가 부족하고 어떤 학생은 독해력이 부족하고 어떤 학생은 문법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을 모두 학생별로 수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테마별로 해서 특강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수학도 마찬가지, 국어도 마찬가지, 과학도 마찬가지 각 학생들마다 필요한 특강을 찾아 들을 수 있도록 이게 틀이 나와 있지만 그 학년마다 그 특성,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특강의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방학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항상 어떤 특강이 있고 이거를 더 상세하게 안내문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물론 뭐 재원생이 아니시라면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이건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름방학은 조금 다르잖아요. 네네. 짧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겨울방학 때는 그래도 준비시킬 수 있는 기간이 꽤 있어요. 길죠. 네. 네. 하지만 여름방학 때는 준비시킬 기간이 좀 짧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특강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강은 일부 학생은 듣고 일부 학생은 안 듣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더 철저하게 짧은 기간 내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정규 수업을 1.5배 이상으로 확대를 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재원생 부모님들은 아마 여름방학 때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고1이랑 고2 시간표가 나오는데요. 네. 원래는 국어가 저희가 일주일에 주 3회를 하게 되는데 주 5회로 바뀌게 되고요.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주 6회 하는 수업을 보통 뭐 주 10회, 수학 같은 경우는 EPS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주 16자씩 최대 16회까지. 네. 여기서 EPS라는 거는 아까도 이제 여기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수학은 수업만으로 끝내기보다는 그 진도 부분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자기 언어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틀린 문제를 오답으로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수학 EPS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는 수학에 대해서 타 과목에 비해서 시간을 좀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고1도 마찬가지고 고2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네.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애들이 조금 여름방학 때 힘들어하긴 해요. 기말 끝나고 저희는 마음이 급해요. 겨울방학 때는 오히려 조금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는 날씨도 덥고 기말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요가 시켜버리면 많이 힘들어하곤 하는데 이때 좀 몸에 좋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집에서 많이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 대비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신 대비만 하는 게 아니다. 물론 3학년 때만 하는 건 아닙니다. 2학년 때부터도 차츰 모의고사 준비라든지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중등부부터 모의고사를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의 모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중학교 1학년부터
수업을 시키는 목적은 대입을 위해서예요. 네, 무조건 대입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저희는 끝까지 수능까지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마지막 마무리까지 최대한 잘 할 수 있게 끝까지 수업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능 대비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온라인 학습은 수학 위주로 아까 제가 수학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여기 www.일품학원.com 들어가시면 여기 저희 재원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학습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학 전범위가 올라가 있고 배운 대로 수업이 올라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아까도 기출분석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출분석 이렇게 유튜브에 저희 일품학원 치시면 기출분석 해놓은 게 쫙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원생 부모님들이 아니시더라도 아, 우리 아이들 학교가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출 분석 영상은 뭐 일반적으로 보통 한 학기에 한 번씩은 거의 대부분 올리기 때문에 매번 바뀌시는 이런 시험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하시는데 좀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지금 설명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이 좀 올라갈 거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 상담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학년에 따라서 해야 되는 내용이 다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담임 선생님도 있지만 뭐 저희 영어과 원장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학원 차원에서 상담을 하는 부분도 있고 상담은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편이죠. 뭐 담임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저랑 혹은 여기 수학과 원장님이랑 상담을 하셔도 좋지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들이 좀 혼자서 잘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학생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그래도 주기적으로 좀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학생이랑 싸우기 싫어서 안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들여다 보시되 그럼 궁금하신 부분은 학원 담임 선생님이나 이런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부모님들도 아세요. 어느 정도 컸을 때 혹은 사춘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공부에 대해서 이제 자식과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충분한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저희가 전화도 하지만 이게 부모님들이 원하실 때 좀 전화를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면 저희도 상담 타이밍이 좀 쉬워지고 이러니까 언제든지 좀 전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영상을 보시고 뭐 학원에 대해 궁금하거나 아니면 학원을 안 다녀도 되니까 그냥 대입 자료라든지 이런 거 좀 궁금하신 학부모님들은 이 번호로 꼭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꼭 성심성의껏 뭐 설명회 형태로도 되고 상담 형태든 뭐 아니면 질의 응답 형태든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거 이상으로 더 하고 있어요. 네, 얘기 더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상담 오실 때 특히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부모님보다는 학생의 의지가 최소 70% 이상 되지 않으면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달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생각보다 저희는 단과 학원도 진행을 하지만 특히 종합학원으로 4과목을 다 다녔을 때 학생들이 느끼는 이런 과제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이게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를 학생의 의지가 없이 저희 학원에 다녔을 때는 많이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설명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뭐 만들어서 한다가 아니라 이 이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는 앞으로도 더 학생들을 위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